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콧물 나서 녹화 방송을 좀 늦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약속을 드린 대로 1923년 간토 대학살 제가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 기획을 하셨던 분과 또 제가 대화도 나누고 또 감독님하고도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저희 또 언론사 대표가 또 그쪽에 일을 가담을 해서 그 영화 시사회를 또 보내왔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사실에 근거한 그 옛날 어떤 증언, 자료, 사진, 일본 내 사진이 아니고 당시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의 영국이나 미국 그런 외국 기자들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 고스란히 흑백 사진으로 남아있는 기록물을 보면서 악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데도 굉장히 그 촬영팀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인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가나가와 현에 있는 야마모토 스미코 추도 실행위원회 여자분의 음성이라든가 또 간토 학살 희생자 박덕수 씨의 유족 촬영이라든가 또 인디컴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소속된 인디컴에 촬영을 했고 그쪽 일본 지바 실행위원회에서는 히라카타 지에코라고 하는 그 여성분의 증언이 가장 또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1923년에 이제 귀향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를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김현성 가수, 어제 제가 잠깐 통기타 치면서 불렀던 가수가 김현성 가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봉선하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일본말 간토 대학살. 이제 우리는 한국말 관동 대지 1923년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은 김한성 씨라는 분이 김한성 씨가 촬영을 했고 이 봉선화 추모비에서 책민 사진이라든가 김태형 감독하고 김한성 촬영 카메라 작가 감독관이 같이 촬영을 했던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지금 해드리는 거고요. 6,661명의 조선인들이 아마 학살을 말도 못할 정도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일본도 칼로 또 갈고리, 망치, 심지어 또 휘발유 끼워놓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진들이 아주 고스란히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뭐라 할까 하나의 썸네일이라고 할까요? 안에 내용을 제가 설명에다가 이렇게 다뤘지만은 이건 천황하고 일본 정부가 고의적으로 은닉적으로 은닉을 하는 그런 것을 방치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얘네들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일제 강점기 36년부터 이제 그 우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제징용이 되기 전에 9월 2일 일본 칸토에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드디어 이제 막 몇 개월 동안 이게 죽이거든요. 내각에서는 일부러 그런 말을 계엄령을 포고하면서 내각의 유언비어를 이제 퍼뜨리면서 9월 2일 밤부터 9월 3일 아침까지 도쿄 부근에 이제 진제를 이용해서 조선인을 각처에서 방화를 하고 있다. 조선인이 그 지진을 이용해서 조선인이 그 도쿄 인근의 각처에 방화를 하고 나쁜 의도, 불령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유언비어를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게 퍼져 타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엄령을 선포하면서요. 일본 정부가 천황의 계엄령. 그래서 조선인은 적이다. 조선인은 적이다. 하고 이제 기관총으로 죽이거나 일본도 갈고리 망치 톱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은 뭐 8명, 뭐 수십 명, 수백 명, 그래서 심지어 그냥 불타 죽은 데다 그 쇠막대기 아니면 뭐 대나무 창으로 그냥 다시 그냥 그 항문부터 그냥 다시 찌어 넣고 무슨 그 마치 그냥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생지옥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그대로 다 고증을 해가지고 사진 기록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 각각의 자경단들이 있어요. 그 자경단들이 그 전국의 우리 옛날에 그 마치 그 6.25 때 그 뭡니까 보안 뭐라고죠? 그 여기 안장 차고 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식으로 얘네들 자경단이 활동을 해서 군대, 경찰, 또 마을의 자경단들이 조선서 온 노동자, 유학생들을 가족 다 포함해서 6,661명을 그 칸토라고 하는 데서 대학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지지도 않고 또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뭐 거기서도 의식 있는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그 정부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 다 유언비어다. 또 외국에 그 뭐 영국이나 그런 데 타전을 그렇게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외교 대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뭐 그런 각 유럽에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그 기자들에 의해서 그 사건의 전말이 전송이 되는데 이 내용은 다 유언비어다. 이것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 마치 지금의 그런 그 유사한 행위하고 똑같죠. 아주 더러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인은 적이다. 해가지고 거의 뭐 그냥 끔찍해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 간도 대학살이 이 자경단에 의해서 죽기 시작했는데 자경단도 이제 나중에 고소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걔네들 법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정부에서 그 자금을 또 지원받아요. 그 보석금 아니니까 내지는 변호 지원금이죠. 변호 지원금.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경단들이 더 그 심기를 뭐랄까 자신감을 안 없애는 오히려 더 위로를 하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마치 하는 행태가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도 관변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뭐 그런 그 아주 못된 행위를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공익이라고 하는 공기관이 오히려 그런 자경단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 대지진, 관동 대지진을 막 화재도 며칠 동안 그 화재가 소화가 안 되니까 막 거의 그냥 6,000명 이상, 6,661명이라고 이렇게 통계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우리 위안부 그 할머니들 사건과 같은 그런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아마 총선이 끝나면 이걸 유족에게 이제 사과 및 배상을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국내에도 특별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많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인식을 못 갖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 그 현지에 있는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또 일본 교수들, 의식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데모를 하고 어필을 하고 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봉숭아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그 시위를 하고 합니다. 근데 또 그 반대, 그 나라 이제 보수주의, 극우주의죠, 극우주의. 극우주의 애들을 또 그 맞대응을 해서 그 같이 그 데모를 하는 뭐 우리나라 현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한숨이 나오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역사전쟁이라는 영화도 문재인 정부 전에 만들어지게 갖고 그냥 이제 그 진보 쪽에서 만들어진 그 뒤에 이제 최근에 그 이제 건국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보수 쪽에서 만들어진 영화. 다 각색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어떤 기록에 의해서 남겨진 게 아니고 각색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의 특징은 그 생생한 어떤 증언, 그 당시에 목격자의 기록물, 수첩이나 그런 어떤 그 사진이나 그런 기록물을 그대로 수집을 해서 그놈으로 보여주고 또 외국 기자들이 당시에 요코하마 항에서 찍었던 거라든가 다른 기록물을 통해서 사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미 다 그 증거를 은닉을 했다든가 다 훼손시켰다든가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외국 그 군인들은 요코하마 항에 미국 뭐 항도 있고 영국 항도 있고 많은 외국 그 군함들이 들어와 있을 거니까 정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 현장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 수첩 등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본국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사를 했는데 이놈들은 일본 녀석들은 오히려 더 그걸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비상 어떤 전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비상 하지 마라. 이게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언론을 왜곡하는 것이죠. 어떤 사실 기사 내용 보도를 그냥 180도 왜곡해가지고 그냥 사건을 은폐하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또 제가 욕이 좀 나오려고 하는데 이 언론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언론이 왜곡되고 가짜 뉴스나 또 가짜 그 마타투어를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진실성에 대한 보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이건 혼돈의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 또 어떤 사건 현장이나 사건에 대해서 사실 보도를 근거를 해서 그 사실 보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 페널티를 주는, 물론 거기에 따른 피해자가 또 발생이 되겠죠. 지금과 같은 이런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은 그 막대한 어떤 배상을 해줘야 하는. 그래서 굉장히 가짜 뉴스나 가짜 보도에 대해서는 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의 고민정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그런 작당들이 언론 개혁을 않고 언론 입법을 안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열이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제대로 저렇게 종편에서 뭐 잘못된 뭐 그런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고 그냥 엉터리 같은 보도들이 저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그 가짜에 속아가지고 살거든요. 진실을 알아야지. 그걸 막 눈 가리고 아웅해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기자들이. 가장 기레기, 기자들 쓰레기 기자다. 그게 기레기 아닙니까? 기자들 쓰레기 기자. 그 기레기 그렇게 하는데 얘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끔 제가 흠칫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참 한국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도 그 유족들이라든가 그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히고 정말 그 과거의 실상을 그대로 밝히려고 했다는 그 노력.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좋은 영화다.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마 이 단체에서도 4월 2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3일 날
저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 그 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 새로운 그 원내 의원들이 구성이 되면은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뭐 그때쯤이면 뭐 6월이나 뭐 새로 구성이 되고 뭐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직 그 잉크가 안 말랐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그 중간에 휴지기 상태라 뭐 공청회를 통해서 그걸 여론화시키고 수렴을 해서 다음 22대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위안부법 같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일부는 제가 듣기로는 뭐 누굽니까? 서경덕 교수. 젊은 나이 좀 젊은 분 있죠. 뭐 70 몇 년생 그 서경덕 교수. 그분이 이걸 주도해서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홍보를 전체적인 홍보를 서경덕일 겁니다. 서경덕 교수. 서경덕 모르겠습니다. 이 서경덕 교수 맞네요. 대한민국 방송인이자 언론인, 교양학부 교수. 해서 이 서경덕 교수가 이렇게 한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르라이트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교수네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하겠다. 좀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에 하면 그래서 이것을 좀 진보 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 좀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나 모임이나 단체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서경덕 교수 쪽에서 이것을 그 마케팅 전략을 전체 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서경덕 교수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뭐 논란은 있지만 나름대로 뭐 독도 문제라든가 그런 걸 활동을 좀 했던 분으로 알고는 있어요. 또 다케시마 표경계에서 뭐 과거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 그렇게 이제 좀 페이스북도 서경덕인데요. 제가 페이스북도 나중에 이제 패치로 한번 살 때. 그래서 이제 이 뭐 나이는 좀 젊네요. 저거 한 10살 차이 이상 나는데요. 그 서경덕 교수가 젊은데 활동을 많이 하네. 독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 서경덕 교수가 많이 이렇게 했던 게 있네요. 그 누굽니까? 서경석 그 목사 아닙니다. 그 과거에 그 뭐 류라이트 그쪽 아닙니다. 그 서경덕 교수가 이걸 진행을 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토 대지진 당시 상상의 적인 조선인을 상대로 제한 군인의 등이 그쪽 나라 일본 나라의 계엄 정부와 협력해 무력으로 진압한 조선인 대학살입니다. 이듬해 미국에서 일본인을 노린 동양인의 이민자 수 제한과 관련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자 일본은 군국주의화의 길로 진격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미국 현지에서 그런 정보에서 어떤 그 일본 항에서 그 일본인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실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미국 땅 안에서 그 일본인을 죽이는 이토 히로부미 같이 그런 게 그 이전에 일어나니까 미국에서는 그 법안이 이제 그 아주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동양인을 제한한다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그 뭐랄까 쇄국 정책 같은 그런 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군국주의화 그러니까 제국주의화를 길로 쉽게 가는 것이죠. 그 결과 만주 사태가 일어났고 이 간도 대지진은 훨씬 이전입니다. 192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 이제 그 미국에서 그런 여론이 일어났고 본격적으로 군국주의화가 한 것은 이 간토 대지진 사건 이후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조선인 강제동원.
위안부, 그 다음에 만주사태 일어났고 위안부가 일어났고 난징 대학살, 진주만 공격, 2차 대전이죠. 그 조선인 강제동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 아주 원자폭탄까지 이제 처박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간토 대지진이라는 학살은 아주 일본의 그 잔학성이죠. 잔학성에 대한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진짜 바로 한국사, 일본사, 세계사에도 새로운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할 그 사건이 1923년에 잊혀진 제노사이드 간토 대학살이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일리노이대 박사 이진희 박사가 글 중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그 얘기를 합니다. 제노사이드 간토 대학살이 그렇습니다. 이 간토 대학살로 인해서 그 일본인의 어떤 그 잔악성, 그 뭐랄까 동아주의라고 하죠. 대동아 전쟁, 그런 대동아라고 옛날 어르신들 다 대동아라고 했거든요.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아버님도 옛날 대동아 일제 그 전쟁을 대동아 전쟁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토 대지진은 1920년 6,600,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사한 통계는 6,661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국인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배상을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이게 국회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사는 이제 주식회사 인디컴이라고 하는 영화사 김태영 그 감독님 좀 자리가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동기획이 시민 모임 독립이라고 하는 시민 모임에서 하고, 나머지 각색 각본 공동 각본 다 작사 노래 김현성 그 이등병의 편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김현성 씨거든요. 작곡 작사 하신 분이 길 떠날 때 그 노래 불렀던 분이 기타 치면서 했던 분이 어제 제가 들은 이등병의 편지, 그다음 귀향 1923년 그날 너의 얼굴 너의 이름 그걸 어제 좀 불렀죠. 그래서 개봉은 언제 하냐? 금년 6월 12일 이건 돈 주고 사서 하는 개봉입니다.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5월 말경인가 제가 정확한 날 5월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 5월경에 한 번 더 무료 시사회를 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어제 했는데 한 번 더 무료 시사회를 하겠다. 그래서 영화 특별시 SMC에서 배급을 한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좀 지금이라도 그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와요. 일본인 변호사 연합회 온건이의 부위원장, 또 주디스 머킨슨 전미 변호사 조합 국제부장 그런 분들도 나오고, 또 일본 전 참의원 입헌 민주당 출신 그 아리타 요시우라는 분도 나와서 진술을 해주고, 그래서 김태영 감독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분은 제가 베트남 전쟁 그 17년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로 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만들었네요. 보니까 대한제국 고중의 꿈, 생명시대, KBS 20부 드라마, 20부 KBS 3부, 20부 KBS 3부 많이 하셨네. MBC 라이프 2부 김태영 감독님 어제 사진 같이 찍었는데, 나는 신주쿠 양산박입니다. OBS에서 나오는 거, KBS 백마고지 뼈의 산, 장동건의 백투더 북스 TV조선에서 나왔고, 이런 그 많은 그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 김태영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아마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제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느낀 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이념화되고 갈라치기화 돼 있는데, 정말 이 가나가와 요코하마 야마토 그 사는 할머니 말대로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수천사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참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비석을 세우려고 자기 아카카와 강 주변에 추들을 만들고자 했는데 국가의 허가를 얻지를 못했어요. 최소한 비석이라도 세워서 추도비라도 세우려고. 그래 마지막 찾아낸 땅이 소유자 아버지한테 울면서 부탁을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추도비 만들어 된다라고 이제 허락을 해줘서 땅을 팔아가지고 세운 것이 2009년도에 세워진 그 추도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봉선화 옆에서 간토의 조선인 희생 영령들과 주어진 고양이가 이렇게 쭉 그런 그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명 깊었다. 다큐멘터리 영화치고 우리가 일본의 그 만행, 그 아주 잔악한 극악무도한 그런 건 잊으면 안 되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과거는 분명히 우리가 과거를 정확히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가 뭐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보수는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게 보수 아닙니까? 보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뭐 일본 추종하고 뭐 그런 뭐 제국주의 추종하는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보수가 잘못 극우화돼 있고 잘못 왜곡돼 있는데 진짜 보수는 그 민족주의, 자국주의거든요. 진보주의가 만민주의라고 하면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버스가 가려고 하는데 뭐 한 사람이 늦게 타려고 하는데 우리 그냥 갑시다. 그게 시간 내에 도착합니다. 하는 게 그 경제주의, 자유주의, 소위 말하자면 보수 개념이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한 5분만 기다립시다 하고 같이 타고 가려고 하는 게 뭐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만민주의, 소위 이제 그 진보 저기 뭡니까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우리 그 진보주의 소위 말하자면은 사상의 다름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가 일본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만들어지고 많이 활성화가 된 게 사실이고 한국에서는 거의 뭐 그냥 위안부는 많이 알려졌는데 위안부 소녀상이나 많이 하는데 이 간토 6,661명에 대한 대학살 그 죽은 그 우리 선배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선인들은 너무 우리가 후인들이 우리 후배들이 후대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바르게 그것을 정당하게 채워나가는 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잘 좋은 결과를 해서 다음에 꼭 이번 1호 법안으로 저는 1호 법안으로 이 칸토 대학살 간토가 아니라 간토 대학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고 와디즈 개봉 거기 가시면 클라우딩 하는 게 있어요. 후원 클라우딩. 그래서 뭐 하나 하면 또 관련되는 책도 보내주고 하니까 뭐 6만 원인가 이렇게 내면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 그 영화 마지막 그 캐스팅 그 자막에 자기 이름도 마지막에 다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래요. 개인 이름은. 그 단체는 뭐 100만 원 이상인가 하면은 단체는 또 앞에 이렇게 기관 단체는 개인 이름을 넣고 싶은 거는 이 와디즈라는 그 포털에 가셔가지고 저도 막 가서 이렇게 했지만은 개봉 후원 클라우딩 펀드 플라우딩 그러니까 펀드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지원하는 하나의 이런 그 어떤 영화나 이런 단체에서 그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부터 일어나서 정부에서는 이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입법화해가지고 정식으로 일본에 청구를 하는 뭐 독일같이 그렇게 뭐 전액 청구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권에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뭐 그렇게 지금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보수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하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제가 어제 사진도 페이스북에다 제가 올렸습니다. 같이 사진 찍고 내용도 올렸는데 참 좋은 영화다. 모처럼 사실에 근거한 또 증언이나 실제적인 증거에 근거한 다큐멘터리 좋은 영화를 어제 한 편 보고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찰리의 세상얘기 TV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1000명이 넘어갈 건데 지금 한 740, 50명 됩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 되면 1000명이 갈 건데요. 꼭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